안녕하세요. 제가 독서 모임을 4년째 하고 있는데 4년 동안 서로 대화를 하면서 MBTI를 참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독서 모임에서 본 MBTI별 특징과 어떤 책을 선호하는지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순전히 재미를 위한 것이고 흥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 자세히 새겨들을 필요는 없고요. 독서와 MBTI를 엮어서 재미있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은근히 쌓아놓은 빅데이터가 많아서 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썰들을 낱낱이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임 기준으로 가장 독서 모임에 많은 유형과 한 번도 못 본 유형을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많은 유형은 4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유형만 뽑았고요. 4위는 ISTJ입니다. 우선 MBTI별로 또 가입하신 목적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거는 뒤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위는 ISTJ고요. 3위는 ENFJ, 엠프제가 많았어요. 2위 INFJ, 인프제입니다. 그리고 1위는 두구두구두구 INFP, 인프피입니다. 인프피는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정말 많은 유형이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못 본 유형을 말씀드릴게요. 못 본 유형은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ESFJ, 그리고 두 번째는 ESFP, 세 번째는 ISFP, 네 번째는 ISFJ, 다섯 번째는 ISTP입니다. 보면 다 두 번째가 S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독서 모임을 이분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순전히 또 저만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재미로만 봐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ESFJ와 ESFP들은 좀 핵인싸 유형이에요. 이들 중에서도 가장 하이 텐션을 가진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독서 모임 따위에 가입할 시간이 없다. 본인 인생을 즐기기에도 바쁘다. 그래서 잘 없는 것 같습니다. ISFP, ISTP 이분들은 제가 보니까 집순이와 집돌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독서 모임? 귀찮아 졸려 이러면서 절대 가입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은 뭐 내가 알아서 읽을게. 내가 읽고 싶은 거 읽을게. 주관도 좀 뚜렷하신 편이라서 뭐 다른 사람들과 책에 대한 교류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은 이런 스타일들은 아니셔가지고 독서 모임 따위가 궁금하지 않은 이런 유형인 것 같고요. ISFJ는 제가 살면서 거의 못 만나본 유형이에요. 사실 MBTI를 잘 물어보지도 않긴 하지만 ISFJ는 제 주변에 없어서 원인 불명, 파악 불가인데 그냥 ISFP, ISTP들과 같이 집순이와 집돌이가 아닐까 싶은 저의 그냥 궁예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서 모임에 가입하는 목적이 다 다른데요. 그 각자의 목적마다 이 독서 모임에 가입하고 나서 하는 활동 반경? 활동 패턴? 이런 것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가입 목적에 따라 어떤 스타일로 활동을 하시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MBTI와 맞닿아있진 않은데요. 또 어느 정도 해당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조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책 읽는 습관, 루틴을 생성하기 위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 특징은 루틴을 잘 만드세요. 루틴을 잘 만들고 나서 잘 안 오십니다. 필요한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에 잘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주로 자기계발서와 에세이를 먼저 읽기 시작하세요. 이런 책으로 먼저 내 삶에 도움이 되어야겠다. 어찌 보면은 자기계발서나 에세이 같은 거는 바로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의 책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읽고요. 또 독서라는 것 자체에 흥미를 갖고 나면은 인문학이나 소설을 읽기 시작하면서 독서 모임에 재미를 붙이셔요. 그렇게 재미를 붙여서 한참을 읽고 나면은 이제 스스로도 책을 읽는 어떤 습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독서 모임에서 어느 날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대부분 이렇게 습관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습관이 형성되면은 저희와 작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해당되는 건데요.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특징은 독서 모임 지방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미 책을 좀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재미를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 얘기를 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또 분위기를 좀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세 번째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은 책 읽는 습관과 루틴을 만들기 위해 가입하신 분들과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분들은 사람이 잘 맞으면은 모임을 지속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인사이트를 쌓고 대화를 나누면서 책도 책이지만 책 이외의 지식들과 얘기들도 얻어가는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모임에 결이 잘 맞으면은 꾸준히 참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타 등등인데요. 그냥 보기 좋게 기타 등등이라고 해놨지만 사실 친목을 위해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제일 금방 사라집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런 분들은 많이 강퇴를 시킵니다. 이런 분들이 물을 많이 흐리는 경우도 있고 목적이 친목일 경우에는 독서 모임을 하는 게 가장 별로인 것 같아요. 독서 모임 대부분은 책이 없으면 딱히 모임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원하는 분들이 있을 때는 식사를 하거나 뒤풀이를 가지긴 하는데요. 다른 모임들에 비하면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독서 모임을 통해 친목을 하러 들어오는 건 조금 어울리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심해서 이성을 만나고 싶어서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친목 모임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MBTI를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책 읽는 습관, 루틴을 생성하려는 분들은 주로 ISTJ 분들, 그리고 ESTJ 분들, 그리고 INFJ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책 읽는 습관과 루틴을 생성하기 위해서 가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싶은 유형은 ENTP, ENTJ 책을 읽는 습관은 알아서 잘 만드실 수 있는 유형들. 근데 그런 습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책으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싶어. INFP 이런 분들도 이렇게 감상평 나누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유형에 속하는 것 같고요.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기 ENFJ 이런 분들이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고 대화를 통해서 유익함을 가져가고 싶고 사람이 좋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ENFP도 여기 2번, 3번에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대화를 나누고 싶고 말하고 싶어서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인사이트 얻어서 사람을 얻어가려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2번, 3번에 ENFP는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완전히 확고하게 이렇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정말 100% 제 궁예에다가 그냥 저의 빅데이터, 저만의 빅데이터라서 틀릴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정말 지극히 제 주관적인 MBTI별 독서 취향, 장르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ENTJ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이며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의사는 전혀 없다는 점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ENTJ 분들은 주로 유명 고전이나 인문 고전, 철학책 이런 것들을 간지나서 봅니다. 책이 나를 똑똑하게 만드는가 이런 기준으로 책을 주로 고르고요. 그 책을 읽는 스스로가 좀 멋있어 보여서 읽습니다. 책을 읽는 나 자신에 취해가지고 그런 뽕을 맞아가지고 이제 읽고 또 그런 똑똑해진 나 너무너무 멋져 이러면서 좀 자아도취 유형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런 추구미를 설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책, 세상에 유명한 고전, 세상에 유명한 철학책 난 다 읽었어. 난 다 읽은 캐릭터야. 이런 캐릭터로 추구미를 설정하고 그거에 맞게 정말 전투적으로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실제로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죠. 간지 때문에 책을 읽지만 대충은 못 읽어요. 왜냐면 내가 이 간지를 뽐내기 위해선 정말 잘 아는 정말 철학책, 인문학책, 고전 이런 것에 완벽하게 독파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또 열심히 읽어요. 추구미로 간지를 추구하다가 도움이 되는 유형. 허세가 도움이 되는 유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 앞에 지금 재미로 놔두긴 했거든요. 사실 밋밋해가지고 선악의 저편, 초생산성, 긴긴밤, 노자 이런 책들을 놨는데요. 여기 중에
특히 선악의 저편 같은 책이 정말 어렵거든요. 노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책들 안 빼놓고 무조건 읽습니다. 유명할수록 어려울수록 무조건 읽어요. ENTJ 유형은 한마디로 간지 독서. 그렇습니다. ENTP도 비슷해요. 이분들도 인문학 책, 사회 이슈 관련 책들을 주로 좋아하고요. ENTJ와도 좀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게 토론을 좋아해요. ENTJ는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내가 똑똑해지는 것, 똑똑해져서 말을 잘하는 것에 초점이 있으면은 ENTP 분들은 토론을 그냥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막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의견이 다른 사람과 막 토론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특히나 좀 특이한데 자신의 의견이 비주류, 독특함, 소수일 때 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의 의견에 굉장히 뚝심이 있고 고집이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어요. 자기 의견과 좀 잘 맞는 책들을 읽어서 그 내용으로 막 토론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ENTP 유형은 말 잘하는 자신에게 좀 취하는 편이고 자신 스스로가 재밌다라는 생각에 그런 재미있는 자신을 뽐낼 때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ESTJ 유형은 자기계발서를 좀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본인 취향에 꼭 맞는 철학서를 좋아하십니다. ESTJ는 ENTJ와 ISTJ를 좀 섞어놓은 느낌? 바로 이어서 ISTJ를 설명드릴게요. ENTJ와 ISTJ를 두루두루 이렇게 잘 섞어놓은 것 같아요. ENTJ처럼 똑똑해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약간 유익함을 얻어가는 거 좋아하고 그게 자기의 취향에 딱 맞으면 아주 베스트,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본인을 스스로를 좀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자기의 단점을 채워야지 더 성공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방식으로 독서를 하고 그 방식을 또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제일 많이 하는 유형인 것 같습니다. 가장 현실 독서를 하는 분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STJ와 좀 유사한 ISTJ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ISTJ도 자기계발서와 인문학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ESTJ와 다르게 도움되는 에세이들도 좀 많이 읽는 것 같아요. ISTJ들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책을 좀 선호하시고요. ENTJ와 ESTJ와 다르게 책으로 허세나 간지 따위를 별로 찾진 않아요. 이분들은 정말 더 현실적이고 더 실천지향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서 남들에게 간지나 보이기 위해 읽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 상황에 맞는 책을 읽고 현실에 적용하는 걸 굉장히 잘하시고요. 철학책을 안 읽거나 어려운 책을 안 읽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신의 인생에 도움되고 적어도 흥미라도 있어야 읽는 편이에요. 그냥 유명해서 멋있어서 읽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ENFJ들은 조금 분위기파예요. 그래서 분위기 있는 책, 느낌 있는 책 이런 거를 좋아하고 그런데 현실적인 책들도 굉장히 많이 읽고 가장 두루두루 독서를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ENFJ가 불안도가 굉장히 높은 유형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불안도가 높은 만큼 현실적인 책들을 많이 읽어서 그 불안도를 좀 낮추는 편이에요. 뭐 경제나 사회나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을 좀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우는데 제가 봤을 때 자기계발서보다는 경제책, 뭐 인문학책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읽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 프로젝트보다는 단기적, 그러니까 인생에 바로 적용하고 바로 인생이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책들을 선호하세요. NF 특유의 감수성들 있잖아요. 가끔 술 한잔과 함께하는 낭만 독서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감수성이 넘치는 소설이나 그런 것들을 읽는 걸 좋아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감수성 넘치는 소설을 읽는 나 자신에게 약간 취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ENFJ가 모임에서는 리액션도 좋고 의견 수렴도 굉장히 잘하는 편이세요. 그래서 타인의 취향을 다른 유형들보단 좀 잘 받아서 읽는 것 같아요. 뭐 추천을 하면은 추천하는 이유가 명확히 자신한테 도움이 되거나 흥미가 가면은 그걸 좀 잘 수용해서 읽으시는 편 같습니다. 다음 ENFP 요 분들도 독서 모임에 꽤나 있는데요. 유명한 책, 재밌는 책 이런 것들을 무조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유명하다? 내가 빠질 수 없지. 재밌다?
그것도 내가 빠질 수 없지 이러면서 그런 책들은 거진 다 읽으시는 것 같고요. 주로 그렇다 보니까 소설 장르를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ENFP 분들은 자극을 추구해서 재밌는 책을 많이 읽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걸 좋아해요. 그것도 읽었어? 와, 너 그것도 읽었어? 막 이러면서 그런 칭찬 듣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유명한 책을 읽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ENFP 분들은 주로 유명 고전 소설 이런 거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유명한 인문학 책 같은 거, 유발 하라리 책이나 유명한 책들도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제일 귀염둥이 INF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인프피는 문학의 인간화라고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굉장히 감수성이 넘치는 타입이고요. 고전소설, 현대소설 둘 다 매우 매우 좋아하는 막강 소설파입니다. 근데 소설만 읽는 건 아니에요. 철학이나 인문학 책도 읽긴 읽으시거든요. 근데 남다르게 읽으세요. 제가 봤을 때 인프피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철학책, 인문학 책도 굉장히 감수성 넘치게 소화를 하십니다. 시각이 좀 달라요. 예전에 플라톤의 국가를 읽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대화를 하는 초점이 정말 남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화가 너무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철학책을 인프피 분들과 읽는 거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아낍니다. 왜냐면 제일 귀엽고요. 눈물도 많아요. 다음은 INFJ이고요. 이 분들도 은근히 모임에 많은데요. INFJ는 NF잖아요. NF들은 감수성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물론 감수성이 넘치고 그런 책을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인프피와 다르게 굉장히 현실적인 유형이기도 해요. 현실 추구력이 NF를 가진 분들 중에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인프제 분들이 자기계발서를 자주 읽고요. 현실에 반영도 많이 하고 현실에 반영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저희 모임만일 수도 있는데 저희 모임에 계신 인프제 분들이 경제 관련 독서에 굉장히 욕심이 있고 많이 읽으세요. 잘 벌고 잘 살아야겠다는 욕구가 가장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분들이 문학을 읽을 때는 인프피처럼 읽고요. 자기 개발서를 읽을 때는 ISTJ처럼 읽습니다. 현실과 감수성을 다 잡은 유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INTP, 인팁인데요. 이분들은 완전 토론 추구형. NTP랑 유사한데 인팁은 더 딥한 토크를 좋아해요. 딥토크 완전 선호하시는 분들. 토론을 좋아하고요. 철학에 대한 아주 깊은 사유를 해서 대화하는 거 아주 좋아하고요. 인문학 책 읽는 것도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향이 굉장히 뚜렷하고 확고하세요. 그래서 읽는 책들이 좀 남달라요. 저런 책이 존재했어? 약간 이런 느낌의 책들을 많이 읽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T들 중에서도 가장 이성적인 대화를 좋아하고요. 논리적인 대화 아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선과 악은 무엇이 더 많아야 될까? 이런 남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방향의 어떤 것들? 실제로 저희 모임에 오셨던 인팁분도 선이 몇 퍼센트, 악이 몇 퍼센트여야 우리 사회가 가장 좋게 흘러갈까? 이런 주제의 대화를 꺼내주신 적이 있어서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종교나 철학, 논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독서 모임에 인재지 않나. 인팁들이 있으면 대화가 굉장히 풍성해져가지고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독서 모임에 MBTI를 적용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개인적으로 독서 모임에서 못 본 5가지 유형 분들 있잖아요. 너무 만나 뵙고 싶어요. 독서 모임에서. ESFJ, ESFP, ISFP, ISFJ, ISTP 분들 저희 독서 모임에 가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대화를 나눌지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책 추천을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하나를 추천드리면 이 긴 밤이라는 책인데요. 긴 밤은 사실 어린이 동화예요. 안에 책을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표지에 보시면 펭귄과 코뿔소가 나오죠. 이 두 동물이 주인공입니다. 이 두 동물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공존해 가는 모습이 나오는 책이에요. 가볍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을 펼쳤다가 엉엉 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제 감수성 넘치는 우리 인프피 분들은 많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눈물까지 흘린 건 아닌데
저도 이 책을 읽고 정말 마음 한구석이 짜르르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긴긴 밤을 읽으면서 정말 좋았던 구절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 이 책이 왜 좋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눈이 보이는 코끼리와 살을 맞대고 걸으면 되고, 다리가 불편하면 다리가 튼튼한 코끼리에게 기대서 걸으면 돼. 같이 있으면 그런 건 큰 문제가 아니야. 이 구절에서 저는 되게 많은 감동을 느꼈는데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딱 요 대사로 말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타인의 단점을 놀리고 지적하고 가짱게 여기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 친구가 부족한 걸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채워주는 것. 그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부족한 부분은 제 주변에 이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채워주고, 또 제가 더 많이 갖고 있는 부분에 다른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가 채워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은 어떤 단점을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고, 단점을 보여서 약점을 가진 거를 남한테 들키면 안 되는 뭔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긴긴밤이라는 이 어린이 도서에서는 그런 것들 하등 의미 없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른도 이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